불행을 관찰할 때 진정한 불행이 시작된다. 아, 복도 지질이 없지. 신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걸까? 작정하고 도전했던 일이 좌절되거나 오랫동안 공들였던 일이 실패로 끝나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낙담하게 마련이다. 머릿속은 터질 듯 복잡해지고 그 모든 책임이 나의 잘못 때문인 것만 같아서 괴롭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책감과 함께 밀려드는 죄책감이다. 혼자 있어도 괴롭고 사람을 만나도 괴롭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환청처럼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잘난 체 하더니 꼴 좋다. 뇌가 하는 짓이 그렇지. 난 뇌놈이 실패를 할 줄 진작 알아봤다. 쯧쯧. 아직 한창인데 인생 종쳤네. 대체 저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자존감이 낮으면 대인 기피증에 걸리기 십상이다. 세상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만 같은 착각에 사로잡힌다. 사업을 벌였다 5번이나 실패한 친구가 있다. 위로라도 해줄 겸 전화했더니 집으로 오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뜻밖에도 고기 냄새가 진동했다. 가족들은 모두 나가고 혼자서 고기를 굽고 있었다. 밥이나 한 끼 사줄까 했더니 혼자서도 잘 챙겨 먹네. 내 몸 내가 챙겨야지 매번 돈만 까먹는 사람을 누가 챙겨주겠어.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다. 조만간 재기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웃 친구는 한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식당을 열었다. 처음에는 고전했는데 그동안 내공이 쌓였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안팎으로 수세에 몰려 기가 한풀 꺾이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범이 넘어가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나 사고로 인해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나 1년쯤 지나면 예전의 행복 지수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행불행은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불행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나의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만 집중되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러다 점차 시간이 흘러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지진, 화산 폭발, 테러, 전쟁 등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해가 눈에 들어온다. 타인의 불행을 통해서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닫고 비로소 불행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그래,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셈 치자. 인간의 뇌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게끔 구조화되어 있다. 아직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이 인정하면 마음도 편해진다. 17세기 프랑스 작가인 프랑스와 드라로 슈프코는 현명한 사람은 큰 불행도 작게 처리하는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큰 불행으로 만든다라고 했다. 지금 내가 힘든 까닭은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불행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웃어라. 누군지 몰라도 참 못생겼다. 팔다리는 짧고 배만 볼록 튀어나온 게 완전 개구리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야, 완전 잘생겼네. 대체 네 집 자식이야. 배우하면 성공하겠네. 거울이 놓여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슬쩍 쳐다보든 자세히 들여다보든 거울 속 나의 모습을 보게 마련이다. 거울은 인간의 심리에 여러 작용을 한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하면 좁은 공간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볼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지루함을 달래준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표정은 참으로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인상을 잔뜩 찡그린 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타인을 바라보듯 담담하게 마주보고, 어떤 사람은 미소를 지은 채 흐뭇하게 자신과 마주한다. 타인은 나의 겉모습만 보지만 내가 거울을 볼 때는 단지 나의 겉모습만 바라보지 않는다. 나의 외모는 물론이고 성격이나 심성을 같이 보기도 하고 지난 일이나 다가올 일들을 함께 보기도 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총체적인 자신의 모습 중에서 약점에 눈길을 준다. 생김새 중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자신이 했던 지난 행동을 연상하며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바라본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강점에 눈길을 준다. 생김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바라보거나 전체적인 성격까지 고려해서 거울 속 자신을 근사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지난 일들은 이제 그만 잊어버리라고 속삭여주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다독이며 바라본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거울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에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자존감이 몹시 상하면 거울 속 자신에게 눈을 맞추지 않는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기 때문이다. 나에 대해 나만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자존감이 낮다면 외모에도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샤워를 자주 하고 항상 깨끗한 속옷을 입고 남들 앞에 나서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말끔하게 차려입는 게 좋다. 외모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멋있다고 생각하면 멋있게 보이고 볼품 없다고 생각하면 볼품 없어 보인다. 타인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나 스스로 멋있다 생각하면 멋있게 봐주고 볼품 없다 생각하면 볼품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거울만 잘 이용해도 자존감을 높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이 마주치면 가장 매력적인 미소를 지어라. 참 멋있게 생겼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한바탕 소리내어 웃어도 좋다. 웃을 일이 없다면 더더욱 거울 앞에서 웃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고독이라는 시로 유명한 미국의 여류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노래처럼 잘 흘러갈 때는 명랑한 사람이 되기 쉽다. 그러나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웃는 이다. 모든 것이 잘 안 흘러갈 때도 웃는 사람 말이다. 거울 속의 나를 사랑하라.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줘라.
나 스스로 흉보면 타인도 나를 흉보게 되고, 나 스스로 사랑하면 타인도 나를 사랑하게 된다.